몇이야? 6. 어? 이거 식스면 과제 질문을 보낸 사람이 뭐야? 아, 나도. 동현이밖에 없거든? 아, 저도요. 아니 아무튼 보낸 사람이 동현이밖에 없어. 저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해 구두로 오늘은. 구두가 뭐야? 말로 하라. 바로. 아, K 했을 때 구도 안 들어갔어? 워크북 난 그런 거 아니야. 밑에를 워크북 5문제밖에 없었지 않았어요? 그 F 맞아. 구들 보니까 나온 근데 어? 어려웠잖아. 쉬웠는데? 예? 워크북이 5문제밖에 없었다고? 네. 네. 저 진짜로? 네, 그 되게 쉽게 적었는데. 45번이요. 조금 더 어려웠던데. 42, 43, 44, 45, 46 이렇게야? 네. 아 그래. 45번이요. 숙제가 거의 없었네. 네.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좋았어요. 나오나. 45는 동현이가 이미 했어. 오케이. 44번. 야, 45번을 모르는 애들은 뭐냐? 야, 얘 나도 뻘면 해봐, 뻘면. 내가 설명해본다. 닥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띄어쓰기 안 했네.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이거 이제 한대. 가로로 x. 이 직각인 거죠. 이 이란 소리고. 가로로 x, 세로로 y. 피타고라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둘레의 길이는 x 플러스 y의 2배라는 소리잖아요. 봐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y 실수도 아니고 뭐 양수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xy에 대해서 소리 내지 마. 이 식의 범위에 이 식의 값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니까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공수원 기준으로 얘를 k 공수원까지 갈 필요 없겠다. 얘를 k라고 놓고 이거는 원이고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원과 직선이 만날 조건을 생각해서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을 그린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야 교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k의 최대값을 찾는 건데 k는 y 절편이니까 요때 위에서 접할 때 요때의 y 절편을 찾아서 답을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과 직선 접할 조건 어떻게 쓰였어요? 원과 직선 접할 조건 어떻게 쓰였어? D는? 그렇죠. 그러면 d는 얼마야?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4. I. 그죠? 그래서 양수 k는 2루트인데 우리는 그거의 2배를 찾는 거니까 이거는 4루트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지금 단원이 코슈바르츠 부등식이니까 코슈바르츠로 푼다고 치면 아무튼 간에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공수 2에서 원 공수 2의 원 개념을 가지고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콘슈바르츠 부등식을 워낙에 마삭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콘슈바르츠가 편하다. 그런 사람들은 콘슈바르츠도 되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져 있고 요 xy에 관한 1차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콘슈바르츠이기 때문에 그거 쓰는 겁니다. xy의 개수가 모두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하나 같다? 1 곱하기 x에서 x 1 곱하기 y에서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면 끝입니다. 얘는 2죠. 얘는 4고 8이거지 8. x 플러스 y의 제곱이 8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x 플러스 y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푼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지금 x, y가 애초에 양수였거든요. 얘는 버리시면 되고요. 요것만 살려가지고 최대값 2루트이다 이런 것을.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의 2배를 찾는 거니까 2루트 2의 2배인 4루트 2다를 최대값으로 알아내시면 되겠다. 둘 중에 아무나 쓰시면 돼요. 근데 코슈바르츠를 바삭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얘는 뭐 내신 공부할 때 알고 들어가긴 해요. 평소에까지 알고 살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 45번. 이거는 입체니까 문자가 3개인 콜슈바르츠라는 뜻이겠네. 문자가 3개인 콜슈바르츠는 그 방법 말고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45번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콜슈바르츠 쓰긴 해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 여전히 있냐 없냐가 문제고, 학교쌤 수업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정석에서는 아무튼 언급도 안 돼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인 직육면 제곱은 모서리 길이야를 최대값으로 구하죠. 그럼 뭐 가로세로 높이를 A, B 로 하면 되겠죠? 요 길이 공식이 뭐야? 여기 잡으면 저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공식이 뭡니까? 공식이야. 암기하고 살아야 저게 돼. 뭐예요? 그냥 직육면체 대충 주는 거예요. 아 지우면 지우 저거 이 주인. 루트 A 제곱 아 B 제곱 플러스 그거죠, 그거. 공식인가 공식. 피타고라스 2번 써가지고 유도하시면 돼요.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살아야 돼요. 알고 있어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건데 요 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요 값이 3루트 3이다. 그럼 양변 제곱해가지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27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런 조건을 이용해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죠. 이거요. 이거는 다른 풀이가 어려워. 다른 풀이를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코슈바르츠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튼 A, B, C의 개수가 뭐 4긴 한데 4는 그냥 앞을 빼놓고 A, B, C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코슈바르츠 쓰면 됩니다.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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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얘는 3이고요. 얘는 27을 했으니까 계산은 81이죠. 81이 잠깐 나갔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보다. 요것도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합차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9에서 9 이상인 건데 마이너스 9 이상인 건 버리시면 되고 A, B, C 상수니까. 그래서 9 이하다라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4배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6. 46번은 다 알아? 알아도 돼? 그 다음 연습 문제요. 동현이가 두 문제를 모른다고 질문했으니까 그걸 일단 풀고 더 모르는 게 있는 사람은 지금 발언하시면 돼요. 저 8-8번 2번이요. 88번 2번을 하고 아기가 알긴 아는데 뭘 알긴 알아. 아예 아는데 근데 88번 1번만 내가 주긴 했는데
근데 너무 48번 이거 개 쉬운데. 아니 쉽게 하는데 근데 엄마가 계속 부학하자면서 다시 하다고. 엄마? 네. 뭐 하다고? 이게 뭔가 풀이랑 안 맞다면서 정석 풀이랑. 아 너의 풀이가? 네. 너의 풀이 뭔데? 근데 전개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정석은 두 개를 따로 따로 있는 거지? 그러게요. 아 풀이까지 확인하시는구나. 우리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해. 그러네. 아니 그러려면은 증거했어야 되니까 내가 한 얘기들을 다 적어놨어야 될 거 아니야. 된저한 풀이라고 그러면. 얘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선생님한테 연락해보세요. 전개를 해라. 선생님한테 다 보실 겁니다. 요 두 개 역수 관계니까 양수인 걸 확인해서 요 두 개로 산수기하라 써라. 뭐 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게 좋겠죠? 그냥 한 줄만에 끝내시면 됩니다. 8-9번. 그렇게는 이상하다. 해설은 이제 요놈 따로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상, 요놈 따로 크거나 같다 2 루트 A 부분의 1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를 곱해서 이걸 날린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거는 이 문제에서나 가능한 등호 성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숙제 번호는 뭐라고? 숙제 번호 선생님 숙제가. 아니 오늘이랑 목요일 나가는 주제까지 다 해야지. 목요일이요? 목요일이요? 아 금요일. 24-1. 근데 금요일에 안 오는데 금요일에 나가는 숙제를 해야 돼요? 금요일은 결석이야. 동영상 강의 시청하고 해야 돼. 네. 너 왜 결석이야? 교수픽 그대로 내야 되고. 아니 뭐 그거나. 8-9번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그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아니 당연히 일단 X만 변수로 생각하고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죠. X제곱 플러스 X항은 두 개 있는 거예요. 4XY랑 2X. 그러면 어차피 이런 문제는 판별식으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1을 앞으로 빼놓고 X는 뒤로 빼놓고 여기 2X를 뺀 거거든요. 그러면 4XY에 남는 건 2Y 뿐인 거고요. 2X는 다 뺐으니 1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Y에 관한 2차식은 상수항인 거지. 5Y 제곱 2Y 플러스 K까지. 요 놈이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관한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말. 판별식. 아니, 판별식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관한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X축과 원상수인가? 그렇지. 포물선이 X축에 대해서 붕 떠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의미다로 자연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2가 있으니까 X에 관한 판별식이니까 DX로 하고요. 4분의 DX가 쓸게요. 그러면 2Y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C를 빼는 거죠? 근데 A가 1이니까 C만 빼주시면 됩니다. 5Y 제곱 2Y K가 다시예요. 요 놈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X에 관한 판별식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X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Y에 관한 2차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를 일단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전개 정리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Y 제곱에 몇 Y냐? 플러스 2Y에 몇이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요 놈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 여기 마이너스가 거슬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하세요. 그러면 y제곱 빼기 2y 플러스 k 빼기 1이 0보다 크다죠. 요 상태에서 모든 실수 y라는 말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모든 실수 y라는 말은 요 식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나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y에 관한 2차 함수도 저런 위치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가 y축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도 판별식이 음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도 2가 있으니까 4분의 dy 쓰면 되겠죠. 4분의 dy는 뭐가? 1 빼기 k 플러스 1이죠. 요 놈이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k는 2보다 크다. 여기 정답이죠. 그 다음에 13번 모른다고 했거든. 포물선이 미정계수 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마이너스 2a분의 b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앞에 세 개가 이미 완전 제곱식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제곱식 안 바꾸고 싶었는데 그냥 세 개 보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x 빼기 a 제곱 더하기 a분의 1인 건데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는 a, a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의 꼭지점이 p라 했으니까 p의 좌표가 바로 암산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a, a분의 1로. 그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 p의 좌표는 a, a분의 1. 요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 OP는 당연히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죠. 역수관계에 있는 두 양수의 합이니까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얘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는 a로 구하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하셔야 돼. 그게 뭐였지? 등호 성립 조건? 요 두 개가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a 4제곱은 1일 때 나왔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a는 1밖에 없죠. 개 쉬운데. 뭐를 못 구해서 물어보는 거야? 꼭지점을 못 구하는 거야. 근데 15번, 17번이 더 어려울 텐데. 나는 17번 어려웠어요. 물으세요. 17번 다시 한번. 3번, 5번, 7번, 9번, 13번, 15번, 17번이 8-8번에 2번이 내가 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풀었어야 하는 문제들인데 요 중에서 해결이 안 된 거 어려워서 질문하세요. 구두 몇 번? 태연이 없니? 근데 8-17번이잖아요. 코시 15번 도를 푸는 거예요? 코시 바르츠로 풀어도 되는 거죠. 그냥 그 2차 함수 논리대로 풀어도 되고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코시 15번. 아니 2차 함수 논리대로 푸는 게 제일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지. 보자마자 코시 바르츠를 떠올리는 건 정상적이라 보기 힘들어. 약간 그 특이한 친구들이지. 코시 슈바르츠 덕후들. 그런 애들은 코시 슈바르츠를 첫 번째 풀이로 떠올리지만 일반적으로는 2차 함수로 하는 거예요. 승준이는 없어? 다 맞았어? 다 맞았냐고. 책 좀 안 하는 게 숙제야. 저요? 전 지원 없는데 다 맞아. 다 맞았을걸요. 근데 왜 시험 점수가 믿어줘. 그러면은 잘 되잖아. 다오가 17번을 궁금해하니까 17번까지 하고 함수를 본격적으로 학습해보죠.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지름 위에 점 P에 대하여 AP, BP를 각각 대각선을 정사각형에 그린다. 아무데나 있는 거니까 거기 그림도 주어진 그림도 아무데나 점표를 찍은 거야.
이게 뭐 중심 그 B에 더 가깝다고 그려져 있는데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런 상태로 대충 정사각형 두 개를 그리시고 점 찍은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원에서 정사각형 넓이 빼라는 뜻이죠. 넓이의 지대값이니까 정사각형 두 개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정사각형 두 개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서 원에서 빼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 파랗게 색칠한 부분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원에서 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면 요 길이를 P 때문에 여기를 변하는 거 아닙니까? 요 길이를 루트 2x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길이가 저절로 x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이 되니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전체가 11을 했기 때문에 얘는 자동적으로 12 빼기 루트 2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놈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저거의 루트 2분의 1변 하면은 6 루트 2 빼기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은 x제곱 더하기 6 루트 2 빼기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 정리하면은 2x제곱 빼기 12 루트 2x 더하기 72가 되는 거고요.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면은 x가 얼마야 돼? 무슨 손을 써?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면 x가 얼마일 때야? 미쳤나 이것들이. 3루트 1대잖아. 3루트 1을 대입하면은 얘는 36, 얘는 빼기 72. 그래서 요 식의 최소값은 36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원넓이에서 저 36을 뺀 거로 쓰시면 돼요. 그럼 나오. 원넓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소리니까 36파인가? 이게 답이네. 36파이 빼기 36. 요게 가장 일반적인 풀입니다. 요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인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그냥 뭐 이런 문제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대충 때려 맞추는 방식입니다. 직관을 동원한 방식인데 저게 넓이가 제일 잘 걸리면 두 개 같은 사이즈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가 6이면 돼요. 6. 요 길이가 6이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3루트 2니까 3루트 2의 제곱 18. 그게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바로 나와요. 두 정사각형의 사이즈가 같으면 된다 라는 직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콜슈바르트 당연이기 때문에 콜슈바르트로 풀어본다고 치면 콜슈바르트를 풀려면 일단 문자가 두 개여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을 루트 2x라 하고 요 놈을 루트 2y 하면 돼요. 이렇게 쓰지 말고 루트 2y. 그럼 이제 이게 아니라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x 플러스 y가 지름인 12인 거지. 루트를 날리면 x 플러스 y는 6루트라는 거예요. 이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개수가 1이지 않습니까? 앞에다가 1의 제곱, 1의 제곱 x 쓰시면 되고요. 요게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요. 그럼 요거 대신에 요거는 이제 2로 처리하시면 되고
요거 대신에는 얘를 알아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71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2를 나눠주기만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범위가 36 이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까지 36인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저거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쓰면 돼요. 요거는 두 번째 풀이는 소수령에서 하시면 안 되고 소수령에서 뭐 직관 타령하면은 다 빵점이니까. 요 정도 하고요. 함수 개념 정리는 다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기들까지 얼추 풀었죠. 개념 정리 안 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까지 하고 기본 문제부터 공식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가 무엇이냐? 정의역과 정의역이 같고 정의역의 공역이 같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정의역이 같고 정의역의 각 원소의 대응 관계까지 같은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기 때문에 F라고 한다고 했죠. F하고 F 다음 알파벳이 G니까 함수를 여러 개 쓸 때는 fx 그 다음은 gx, 그 다음에 hx, ix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쓰면 돼요. jx, kx 이 정도까지 쓰면 이제 다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나타내요. 함수를 나타내는 알파벳은 f부터 시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f는 g. 예를 들어 이런 거죠. fx가 x제곱이고 gx가 절대값 x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니 다른 함수도 다른 모양이니까 얘는 생긴 게 이렇고요. 얘는 생긴 게 이렇잖아요. 이렇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이 함수들이 정의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정의역이 존재하는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뭐 실수값이면 x자리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가 이 두 함수의 정의역이에요. 근데 실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결된 곡선이고 보물선, 얘는 이렇게 연결된 아래로 뾰족한 이런 직선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임을 이미 알고 계실 건데 보시는 바처럼 두 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 교점 총 3개죠. 교점 3개에서나 같은 거지 나머지 부분은 다 다르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이 두 개는 당연히 다른 함수인데 이 두 개가 같은 함수이기 위한 정의역은 정의역 x의 개수를 세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실수 중에 일부분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 두 개가 생긴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
각 원소의 대응 관계까지 같아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림을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아무튼 간에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요 세 값에서만 요 두 놈의 함수 값이 같은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같은 함수로 만드는 값은 이 세 개인데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 세 개가 굳이 다 들어있을 필요도 없거든. 그래서 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요? 몇 개요?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야? 8개인데 그 중에는 뭐가 있어? 공집합은 정의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일상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 하나를 빼서 7개다 라고 하셔요. 근데 이걸 이제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 많거든. 아 여기 3개인데? 왜 3개 쓰는 새끼들이 있어요. 왜 웃는 거지? 곧 다가올 분명히 느끼니까. 보기 6번 찾아요. 보기 6번 찾았어요? 네. 정의역이 뭐라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이랑 1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에서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F 마이너스 1이 얼마예요? G 마이너스 1이 얼마예요? 그렇지. 같은 값이 나왔고 F1이 얼마예요? G1이 얼마예요? 같은 값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장이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양이 달라도 정의역이 유한계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 유한계에 한해서는 같은 대응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함수일 수 있습니다. 보기 7번은 fx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gx는 2x 플러스 4래요. f는 g가 되는 정의역 중에서 원소가 가장 많은 집합은 뭘까요? 퀴즈 하면 안 돼요? 뭘까요? 2개 아니에요? 집합을 구하라잖아요. 아 집합의 개수를 재는 게 아니라. 집합을 구해보세요. 퀴즈예요? 네? 상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으면 보기 10은 보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많이 나와? 아니 이 원세 기수 너 좁게 나오는데요? 아니, 당연하지. 2차함수랑 직선이니까 아 그런가? 뻔한 거 아니야? 어디에서만 같은 함수일 수가 있는 거야? 쉽네. 마이너스 3이랑 그럼 내가 설명했듯이 교점에서만 같은 함수 값을 가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알아들었어? 그럼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이 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나오는데 연립하면? 마이너스 1이랑 3 마이너스 1이랑 3이지? 마이너스 1이랑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정의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수를 물었으면 몇 개입니까?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인 거고 이 중에서 원소가 제일 많은 걸 원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다 들어있는 집합을 써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3을 집합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로 책에서는요. 정품 노트에 없는데 어드바이스로 함수의 여러 가지 예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냥 내가 말로만 하고 지나갈게. 점에 대응시키는 것도 함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운 도형의 이동은 다 함수입니다. 점에 대응시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실수에 도형을 실수에 대응시키는 거. 이런 것도 함수다. 사람을 실수에 대응시키는 경우는 뭐 그 사람의 몸무게,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IQ 이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 사람의 스펙 중에서. 그러면 그것도 함수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형을 실수에 대응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꼭지점이겠어? 그렇지. 그런 것도 괜찮고 넓이도 괜찮고 뭐 둘레도 괜찮고 그렇게 대응시키는 것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t를 x, y에 대응시키는 것도 함수예요. t를
x, y에 대응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x와 y를 전부 다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합니다. 그렇지. x는 t 플러스 1, y는 2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점의 좌표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의했다라고 치면은 이 점이 t에 관한 함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점을 어떤 값에다가 대응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t를 x 플러스 y 플러스 xy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 어떤 숫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 결과가 하나의 실수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항연산이라고 해요. 왜 이항이냐면 문자가 두 개라서요. 연산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사칙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 두 개로 사칙연산을 하는 거라서 이항연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대부분 두 수나 문자에 대한 곱, 합, 차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다 이항연산입니다.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이런 좌표를 하나의 실수값에 대응시키는 함수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 책에 166쪽이거든요. 심심한 사람 심심할 때 읽어 보시면은 재밌어요. 다 했고 기본 문제 풀러 가겠다. 기본 문제 9-1. 첫 번째 문제라서 개 쉽습니다. 1단원은 평면 좌표는 첫 번째 문제부터 어려웠는데 함수는 이 기본 문제 유제는 거의 대부분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 쉽고 근데 이제 연습 문제는 또 개빡센 게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네? 시험에서 있잖아요. 함수를 내면 무조건 연습 문제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함수 부분을 내면 무조건 연습 문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틀리라고 내고 싶으면 연습 문제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저기 뭐 공부를 아예 지지 않은 새끼나 틀리라 이런 의도의 문제면 기본 문제나 유제 있는 것도 낼 수 있지. 9-1번 x는 정의역 비리죠. 마이너스 1, 1, 2 y는 공역 비리입니다. 1, 2, 3, 4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죠. 두 개의 집합이 함수를 정의하려면 x의 임의의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라. 1번 x를 x 플러스 1에 대응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 치역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정의역이 3개뿐이기 때문에 이 3개를 x몰 x 자리에 다 넣어서 연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2고 2 넣으면 3이죠? 근데 여기 0이 이 공령 안에 안 들어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치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함수값 그냥 대응된 값 집합이라고 쓰면 요 0이 여기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 x를 x 제곱에 대응을 시킨다. 그럼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 제곱한 거랑 1 제곱 똑같죠? 한 번 쓰는 거였어요. 1. 2 제곱하면 4. 1, 4가 여기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이 함수의 치역은 얘라고 부를 수 있죠. 치역을 조건지 집합으로 쓰면 어떻게 쓴댔어요? 조건지 집합 부르세요. 어떻게 쓴다고 했어? x fx바 x는 x의 원소다. 똑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x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인데 x가 0 이상이면 x를 짝수에 대응을 시키고 x가 0 미만이면 x를 홀수에 대응을 시키죠. 요거는 이렇게 간단한 집합으로 표현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을 마이너스 1 이렇게 세로 쓰시고요. 공역도 이렇게 길쭉한 타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세로 쓰세요. 그래야지 대응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x가 0 이상인 것은 요 두 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1, 2에 대해서는 짝수의 1, 2는 1 또는 2는 짝수에 대응을 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짝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 다 대응시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짝수가 2, 4 두 개죠. 1도 2, 4에 대응을 시키라는 소리고 2도 2, 4에 대응을 시키라는 소리예요. 이미 함수가 아닌 거지.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밖에 없죠. 마이너스 1은 있는 홀수에 다 대응시켜라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역의 각 원소가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에 위배되는 것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가 아닙니다. 그다음 4번. 얘도 얘랑 비슷한 표현인데 x가 0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1, 2에 대한 얘기입니다. x가 1, 2일 때는 x를 1에 대응시키고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에 대한 얘기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0에다가 대응시켜라 그런 얘기인데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킬 0이 없죠. 공역에. 이게 y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함수가 아니다. 화살표를 날릴 수 없는 것도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은 2번 뿐이다. 시시한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3개에 대해서 그 대응관계에 따른 연산이라든지 어떤 규칙 파악을 통해서 대응을 시켜보면 함수의 정의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제 9-1번은 숙제로만 하시면 되고요. 유제 9-2번 빨리 해보자. 말로 바로 해보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n인데 x가 n의 원소일 때, 자연수일 때 다음 중 자연수에서 자연수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뭐 이걸 어떻게 읽으시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자연수 더하기 1이 자연수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수 더하기 1이 자연수예요? 그렇죠. 왜 함수예요. 2번은 자연수 빼기 1이네요? 자연수 빼기 1이 자연수예요? 아니죠. 1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2번이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9-2번. 9-2번 어려워하는 애도 있어요. 9-2번처럼 생긴 것을 함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함수방정식. 함수방정식은 공수 2에서도 나오고 미적에서 나오는데 미적에서 나왔을 때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면 되는데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라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를 바로 쓰셔야 하는데 암기사항입니다. 근데 공수2는 이 도함수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냐면 그 조건에 부합되는 부합되게 x, y의 어떤 값 또는 문자를 대입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되게 적극적으로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된다. 9-2번 풀겠습니다. f x 빼기 y는 f y 더하기 fx 이렇게요. x, y라는 두 개의 문자가 f에 씌워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의 모양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함수 방정식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항등식 같은데 함수 항등식을 바꿀까?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함수를 찾는 식이긴 하니까 함수를 찾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 함수에서나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수 fx를 찾으라고 준 등식이기 때문에 함수 방정식을 하겠습니다. 모든 함수에서 적용되는 식이 아니라서 함수 방정식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꼴을 기억하세요. 함수 방정식의 꼴을. 이런 식 처음 보죠? 아, 처음 안 봤겠구나. 여기 중학생 때도 함수가 나오니까 중학생 때 뭐 A급의 A 단계 이런 데서는 이런 모양 이런 식 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함수 방정식이라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이 식의 xy 자리에 어떤 수나 문자를 넣고 싶다 그런 생각을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구잡이로 넣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조건 하고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활용해서 쓸데없는 짓거리 없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F1은 -1이다.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건 메인 조건이고 얘가 없으면 다른 함수 값도 못 구하기 때문에 요 하나를 더 추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F0, F-1, F2. 미적을 하게 되면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함수 fx가 뭔지 알아낼 수 있어요. 뭔지 알아내서 그냥 함수 값들을 x 자리에 0 놓고 마이너스 1 놓고 2 놓고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f0을 요 함수 방정식에서 f-1을 함수 방정식에서 f1을 함수 방식에서 어떻게 만들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xy에 뭘 넣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좀 친절한데 이 세 개가 이 순서로 주어져 있는 이유는 얘를 구하고 나면 얘가 보일 것이고 요 두 개를 구하고 나면 얘가 보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연쇄적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얘를 나타내려면 xy에 뭘 넣어야 될까요? f0를 이 식에 나타내려면 xy에 뭘 넣어야 될까요? 야! 깜짝이야. xy에 뭘 넣어야 될까요? xy에 뭘 넣어야 돼요? 응? 아니 원래 xy에 빵빵 넣는 거예요. 빵빵. xy에 빵빵 넣으면 f빵이 만들어지지. 그치? 근데 여기서 안 돼요. 왜냐면 f빵은 빵 더하기 f빵이라서 당연한 식이 나오거든요. f빵 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xy에 빵빵 넣을 수 없어. 아 그러면 요 놈을 활용해야 f빵을 구할 수밖에 없구나. 아, 이네. 그런 생각하시고 네? 그 F0인데 1이 아니에요. 좋아요. x랑 y에 각각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서 f빵이 만들어지죠. 우변에서 1 플러스 f1이 됩니다. 근데 f1이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마이너스 바꾸치기 하면은 0이다. f빵빵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두 개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찾으려고 xy에 뭘 넣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뭘 넣어야 될까요? x에 뭐 많이 뭐 넣으면 될까요? 0일? 좋았어요. x에 0, y에 1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놈이 f-1 되죠. 그리고 여긴 1이고요. y니까. 그리고 요게 f0로 변하는데 f0가 0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쓸게. 근데 이게 제로니까 f-1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개나 알고 있어요. 세 함수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f2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xy에 뭘 넣어야 될까요? 0일?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0, 1 넣게 되면은 f-가 아, 되는데 아니구나. f-이 모르는데. 네? 1 마이.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넣는 거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2일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좌변이 f2가 되고요.
우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F1 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F1이 마이너스 1 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다. F1이 마이너스 1이고 F0가 0고 F 마이너스 1이 1이고 F2가 마이너스 2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어? 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어? 이게 지금 정의역의 원소와 함수값이 어떤 관계입니까? y는 마이너스 x. 그렇지? 응? 부호 바뀌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가 나와요. 이걸 미적을 아는 사람들은 미분을 해가지고 도함수의 정의로 fx 알아보면 fx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값들을 그냥 집어넣는 걸로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유제는 어려워요. 그 기본 문제 9-2번과 완벽히 똑같은 문제는 3번 정도예요. 4번과 5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 해봐. 사풀도 좀 하시고 3, 4, 5번 다 하세요. 5번은 3문제니까 총 5문제 실질적으로. 시간 5은 다 푸세요. 시간 얼마 주실 거예요? 적당히 드릴 거예요. 오늘 뭐 결석도 많기 때문에 그럼 그리고- 진짜 많이 안 나가요? 많이 나갈 생각이 없어요. 아니고. 내신 공부 중인 시기니까 진도를 평소처럼 타이트하게 빼지 않겠습니다. 손중도 이번 주 아니야 시험? 11일이에요. 11일? 네. 아 이번 주가 아니네. 11일. 중동도 11일? 아니요. 97. 아 월화수야. 네. 월화수 수목금. 똑같네. 그럼 목요일 피문도 월화수? 맛있겠다. 이따 편히. 그럼 뭐 결석할 이유가 딱히 없네. 내가 잘해줄 거 엄청 좋아. 뭐해? 엄청. 나왔습니다. 아우도. 네. 날좀 이해하고 하나 먹었으면 다시 좀 이상해. 뭐라고? 2개 이상 먹어야지 다시 좀 맛있어. 2개 이상 먹어야지 하면서 왜 하나 더? 3개 줘 3개. 안 그래요. 어떤지. 아카시아 건 맛있네. 네. 아카시아 건 누구냐? 여기 가서원에서 그 이게 아카시아 뭐야 이게? 아카시아. 안 먹어요. 한 2-3개 이상 먹어야 맛있어. 아카시아 건. 근데 이런 광고 본 적 없어? 똑같아요. 그거보다도 뭐지? 미련 손님을 좋아하는 그분. 샴푸 가운데 롯데 아카시아 거는 안 먹어. 6대 아카시아 꽃이. 그 아카시아 건 광고가 방금 내가 부른 그거야. 그거 우리 맨날 할머니가 먹는 건데. 광고 CM 송. 기술에 되겠지. 아 맞네. 존댓말 몰라? 할머니가 껌을 드셔. 이제 안 아프시네. 야, 자소리하지 말고 문제나 풀어. 근데 어려운데요 많이. 원래 3번은 해야지. 그러니까 4번 5번. 그리고 5번에 1번은 해야지. 5분의 1. 4번이랑 5번에 2번이랑 3번 이 정도는 못하고 못하는 애들이 많고. 근데 이런 애들도 바로 푸는 애도 있습니다. 똘똘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난 똘똘하니까. 근데 3번은 합 말고는 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진짜? 따로따로 구할 수가 없어? 이걸 왜 먹는 거야? 이 뭔데? 벌써? 이 뭔데 값이야? 지금 봤어. 그거라. 풀수 있을 것 같아. 9-3번 넣는 거 어려워요. 그거. 무지한데? 맞는지 궁금하다.
난 절대 틀릴 리 없어. 잘했어. 이 시간에 그냥 상원이가 쉽대요. 오늘 그 작년 기출 시험지를 줄 거거든. 근데 이거를 프린트해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어머니께 파일을 전송해주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할게. 저는요? 아 숙제가 그 기출에 나온다고요? 아니 그냥 그 시험 잘 보라고 자료로 주는 거야. 다운 필요 없고. 어떤 시험이요? 다운은 그냥 바로 보낼게. 어떤 시험이요? 아니 내신 아 내신 기출 보내주세요. 보내줄까 복사해줄까 지금 조사할 거라고. 나는 지금 오늘 프린트를 해서 한 걸 받아가겠다. 집에 프린트가 없어서. 근데 선생님 내신만 안 하시는데 그런 거 보내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오. 하는 거지.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 애초에. 오. 다 파일로 받으면 돼? 집에다 프린트 다 있니? 있긴 있는데 프린트 해주세요. 하기 귀찮아요. 손들어. 프린터를 한 종이를 들고 가겠다. 손 드세요. 다 손들어. 프린트를 하는 종이요? 어. 그러니까 모아주겠다고 쌤이. 집에 가서 뭐 귀찮잖아. 3명? 2명은 파일로 보낸다. 저도 프린트 해주세요. 응. 또 수빈이 따로 집에 보낸다. 가서 파일로 아니 나 안 받아도 받아. 학교당 하나씩 문제와 답 및 해설까지 다 합쳐서 와우. 프린트를 찝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알아서 활용하세요. 그리고 잘하신대요. 내가 지나가다가 주운 거를 그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주웠다가요? 주웠다고요? 아니 진짜 땅바닥에서? 아니 진짜 지나가다 주운 거를 그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거?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쌤이 그 내신 시간에 내시는 시험이 실제로 나도 알아먹었어. 너희가 말한 거 아니요. 아니 그 실제로 그 내신에서 그래, 나오면 그냥. 가능성이 있지. 아 그러니까 모의고사지. 그냥 어려운 것만 내는 거 아니었어요? 뭐 약간 어렵긴 하지. 실제 내신보다. 조용히 해봐 좀. 싫어. 한다. 아니 노노노노노 안 돼요. 저 거의 다 어째 시험 풀었어요. 아니야? 24-4 다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러니까. 자, 아이 선생님 드시면 안 되죠. 맞죠. 구다에서 한번 임의의 두 정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어? 풀었다. fx 잘했어. 곱하기 fy는 이거 못 풀었지 24. 조용히 해. 3번 치고 3번 치고. 아이씨. fx 더하기 y 더하기 fx 빼기 y와 같다. 그리고 f1은 1이다. 이 조건으로 f0, f1을 구해라. f0부터 구하죠. 그럼 x, y 뭘 넣어야 될까? 빵빵. 빵빵? 빵빵아. 1, 2 아니었어? 빵빵 넣으면은 빵빵 넣어볼게요. 그냥 F0 F0이구나. F0의 제곱은 조용히 하세요. 빵빵을 넣어보면 f0의 제곱은 F0. 2 f0. 그럼 f0는 뭐예요? 2 왜요? 여기 수는 안 돼요. f0는 0 또는 2인 거예요. f0는 0 또는 2. 하나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똥이다. 누가 그렇게 했노? 다르게 하세요. 난 다르게 했어. 뭐랑 뭘 넣어야 됩니까? 저요. 1이랑 1이랑 0이요. 1이랑 0이요. 영화 보이는 건데 1이랑 x에 1, Y는 y 0을 좌변은 f1, f0 우변은 2, f1 f1이 1이니까 바꿔치기 하면은 f0는
하나의 값이 나오죠? 여기 맞습니다. 네, F1 뭐 임마?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접근은 위험하다. 단거. 이걸 가지고 F1이 1이고 F0이 2라는 것까지 가지고 저 식에다가 XY 뭘 넣어야 F2가 만들어질까요? L 1이요? 일, F1에 XY에 1, 1을 XY에 모두 1을 그러면 F1의 제곱은 F1 F2인가? F2 더하기 F0 이렇게네요. 그럼 요거 대신에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을 바꿔서 1 쓰고요. 얘는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쓰고 얘는 방패였죠? 2로 바꾸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1다 이런 과정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F0를 XY에 빵빵 넣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F0는 2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류예요. 오류.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서술에서 그렇게 쓰면 감점이에요. 그 다음 9-4번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2 f x 2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1 f 2 플러스 x 가 1이다. 요 함수 방정식 하나밖에 안 주고 F5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풀이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 두 가지 다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돼요. 첫 번째 풀이는 여기 F 자리에 들어있는 모양이 다르니까 F5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 놈을 5로 만들려면 x가 뭐고 요놈 5로 만들려면 x가 뭐고 막 생각하시면 돼요. 요놈 5로 만들려면 x가 얼마나 해야 돼요? 마이너스 3. 마사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f5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f 아니지 여기에 마이너스 3을 f 마이너스 1 몰라? 미안해. 조용히 해.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뒤에 놈을 5로 만들기 위해서는 x 3 넣어야 되네요. x 3을 넣어주면 여기 3 넣는 거죠. 5f 여기 3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돼요. 그리고 여기 3 넣는 겁니다. 얼마요? 7. 7이죠. 7 f5 오 열립방 좋지. 그렇죠. 그러니까 f5와 f-1로 구성된 개수가 다른 그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연립 1차 방정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하필 f-1은 이미 개수 같죠? 그냥 두 식을 바로 더해버리면 이제 답이 하는 나옵니다. 거. 그러면 f5가 몇 개 남습니까? 3분의 6개. 이게 2니까 3분의 1 3분의 1 맞잖아요. f5는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꽈라야. 그 괄호 안에 x에 관한 1차식의 모양이 다른 꼴이기 때문에 각각을 오로 만들기 위해서 x에 뭘 넣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한쪽이 오면 한쪽이 마이너스 1일까요? 왜 한쪽이 오면 한쪽이 마이너스 1일까? 왜 한 놈이 오면 나머지 녀석이 마이너스 1, 2죠? 말을 해, 줘야 돼. x 플러스 2랑 모르겠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2-x죠. 2-x랑 2 플러스 x인데요. 요 두 개 관계가 뭐예요? 관계. X를 하나는 빼고 하나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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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는 식의 관계를 물어보면은 그 문자를 없애기 위한 짓을 하시면 돼요. 더한다. 뻘지. 더한다. 더한 게 4로 일정하죠. 더한 게 4로 일정하니까 한쪽이 오면 한쪽이 마이너스 1입니다. 오란 뭘 더해야 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알아들어? 아, 네. 뭔 말이야? 아, 합이 4라는 말은 평균이 얼마나 소리야? 2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수는 아. x가 뭐더라도 평균이 2라고요. 근데 왜 그게 왜 뭐예요? 아니 근데 문제에서 F5를 원했기 때문에 5랑 평균이 2인 수가 얼마야? 5랑 평균이 2라는 건 5랑 합해서 4라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온다고 한쪽. 한쪽이 오면 나머지 한쪽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처럼 합이 4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거든. x의 값이. 뭔 말인지 알아? 거기서 착안을 해서 fx를 바로 구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저식 그대로 한번 쓰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f2 플러스 x로 여기를 f2 마이너스 x로 바꾸면 그냥 이 식 자체를 요 두 개에 대한 연립방정식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게? 얘를 f2 플러스 x로 바꾸고 얘를 f2 마이너스 x로 바꾸려면 x 뭐 넣으면 되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죠. 아.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밖에 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f2 플러스 x가 되고 이쪽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f2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우변은 x가 없으니까 1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똑같고 여기랑 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해서 f2 플러스 x 또는 f2 마이너스 x를 구하면 된다. 얘는 실제 값을 찾은 다음에 연립을 한 거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연립을 하는 겁니다. 함수 자체를 찾겠다. 그런 뜻이죠. 알아들었어? 그럼 뭐 얘 가지고 f5를 만들건 얘 가지고 f5를 만들건 상관은 없기 때문에 뭐를 없애건 상관없어. 그냥 알았어? 마이너스 x 넣어도 돼요? 네? 부호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마이너스 x는. 예? 그러니까 부호- 마이너스 x를 그냥 넣은 거잖아요. 일단. 네. 근데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왜요? 왜 귀신이 많아? 당연히 의심이야. 약간 까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만족한다 했잖아요. 아, 뭐 부호를 바꿨다는 뜻이니까 실수에 마이너스 1보다 실수일 거 아니야. 그래 됩니다. 알았니? 뭔 말인지 알았니? 알았냐고? 알고 있었어요. 예. 쉐기들아. 힘들어. 그러면 나는 f2 플러스 x를 찾을 겁니다. 그럼 f2 마이너스 x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게요? 개수를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게요?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게요? 2분의 1이요. 아, 이렇게 곱해야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그리고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게요? 얘를 없앨 거니까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죠? 어? 잠깐만. 이 제곱이 아니구나. x 플러스로 갑니다. 여기다가는
그래야지 이 f2-x의 개수가 x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두 개가 곱해진 형태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개수를 통일해야죠. 그렇게 해서 빼야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건 없어져. 얘만 남는 겁니다. f2 플러스 x. 여기에서 이걸 뺀 거를 개수로 쓰면 되겠죠. 근데 요거 합차로 전개되거든요. 합차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1을 곱한 거 합차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4x 제곱. 어려워 이게. 얘는요? 1 빼기 4x 제곱에서 4 빼기 x 제곱 빼봐. 1 빼기 4x 제곱에서 4 빼기 x 제곱 빼보라고. 빨리 해. 네, 어려워. 1 빼기 4x 제곱에서 4 빼기 x 제곱 빼보라고요. 그거 굳이 써야 돼? 너는 사지도 않는다.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 네. 썰어서는 구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 그래. 대가리가 안 들어가는 놈이. 무슨 암산이야? 그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2 빼면 뭐예요? 예? 아니 이쪽도 빼야 될 거 아니야. 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2 빼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400 빼기라. 뭐? 마이너스 400 빼기라 아니야? 빼기. 맞아. 그러면 왜? 야 f2 플러스 x는 뭐라는 걸 알게 됐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뭐 많이 다 쓰고 있냐? 마이너스 없애라. 400 제곱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1. 플러스 1. 안 좋은 예식.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가 x에 3 넣어서 보여도 돼. 그러면 f5는 이 뭐대? x에 3 넣으면 분모 뭐야? 30. 분자는 뭐야? 16. 약분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3분의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어떻게 해야 6이 나오지? 3 더하기 2 더하기 2 하는 거야. 안 돌아가는 대가리 굴리지 마! 3 넣는 건데? 어? 굴리지 말라고! 어떻게 나왔지? 이건 갑자기 이해가 안 돼. 대가리 새끼. 아무튼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문장 중요합니다. 왜 한 놈이 오면 나머지 녀석이 마이너스입니다. 요 두 개의 합이 4기 때문에. 쉽시다. 무시요. 그 다음에 유제 9-5번 두 문제 하고 싶게. 유제 9-5번에는 양수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1번은 xy에 뭐 넣으면 돼요? 1. 1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좌변은 f1이 하나인데 우변은 f1이 두 개죠? 하나씩 날리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f1이 하나 있으니까 f는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5번에 1번은 xy에 모두 1을 넣으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자네. 근데 2번은 fx 세제곱 fx 세제곱을 만들려면은 뭐에다가 뭘 넣어야 되게요? 예? 함수 방정식 요거였어요. 뭐 하는 거야? x 2번 24-5이고 머리가 돌려버려. 천지꾼이네. 요게 원래 있던 거고 1번 풀이를 통해서 여기까지 조건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2번을 해결해야 하는데 fx 3승은 뭐 대신에 뭘 넣어야 될까? 아무도 몰라? 1 아니에요? 저 압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y 대신에 x 제곱을 넣는 거죠. x는 가만히 두고 y 대신에 x 제곱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fx 3승으로 바뀌어요. fx 3승은 얘는 그대로 쓰고 fx 요 y에도 이걸 넣어야 되는 거죠. fx 제곱. 그러면 우리는 또 fx 제곱이 필요합니다. fx 제곱은 어떻게 구할까요?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x를 넣는 거죠.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됩니다. EFX. 그렇죠. 그러면 둘 다 fx가 되니까 2fx.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하나 더하기 두 개이기 때문에 3fx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럼 일반화 시키면 뭐야? fxn 쓰는 거란 소리야. NFX. nfx가 되죠. 얘는 로그 함수거든요. 로그 함수라고 있어요. 로그 함수는 이 식을 만족합니다. 예. 몰라세요? 대수에서 배우는 거니까. 알아? 널리. 저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냐? 알겠냐? 저놈. 알아요. 어디까지 나갔다고 진도? 닥쳐! 29까지 잡아. 그 다음 3번 fx분의 1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fx분의 1 지금 2년 전에 나왔죠. 어떻게 하면 돼요? 2번을 이렇게 푼 사람은 3번도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에다가 x에 관한 식을 바꿔치기 해서 넣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 x분의 1은 y가 x분의 1로 변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미쳤어? y 대신 x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요? 저 fxy는 뭐가 돼요? F? 그렇죠. f1은 우변은요? FX. fx 플러스 f X분의 1. x분의 1 되죠. 근데 f1이 뭐라는 거 알았어 일본에서? 0. 이게 0이라는 거. 그럼 그냥 요 둘 중에 하나를 이항시킬 수 있으니까 요 요놈만 남겨주면은 미안해. f x분의 1은 마이너스 fx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3번은 y 대신에 x에 관한 식을 대입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풀이를 누군가가 해준 걸 보지 않고는 떠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켜보면은 대부분 틀린다.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고요. 왜 나를 쳐다봐? 소리 낸대? 어? 제가 소리꾼이에요? 다들 개노짐이었어.